유승용의 시사 리더십. 안녕하세요. 리더십 차키 유승용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예전에 어릴 때는 참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은 많이 설레고 시내를 보면은 추석 선물 꾸러미에 이렇게 퇴근하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없는 것도 있지만 조금 추석 명절 어떤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시사 리더십인데 이렇게 시사적인 어떤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에 좀 제가 생각되는 좀 단상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통이 카톡으로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카톡에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또 단점들이 있어서 약간의 어떤 첨단 기술 이런 어떤 플랫폼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리 삶에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매우 쉽죠. 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소통할 수 있고, 사실 카톡이 없던 시절을 우리가 되돌아가는 생각하면은 불편하겠죠. 뭐 예전에는 카톡이 없던 시절에는 주로 문자, 그것도 아니면 전화, 아니면은 직접 찾아가서 만남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엔 뭐 너무 이 카톡이 이제 매우 쉽기 때문에, 소통이 쉬워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소통, 카톡의 뭐 대표적인 장점이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 있죠. 뭐 1대1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1대 다수, 단체 카톡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수의 많은 분들에게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소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업무 소통이죠. 회사의 어떤 업무 소통이나 어떤 조직 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소통이나 제안이나 영업, 뭐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관련한 업무 소통을 카톡으로 많이 할 수 있죠. 사실 얘기하기 좀 꺼림직한 것들도 있는데 카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인 소통에서는 또 수월하고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장점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작용을 하죠, 카톡이. 그래서 많이 우리 삶을 많이 편리하게 바꿔준 거는 이제 뭐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저도 많이 그런 장점들 많이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단점은 일단 내용이나 정보 등이 상당히 이제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소통도 아니고 반드시 전달할 내용도 아닌데, 앞전에 그 장점에서 얘기했듯이 워낙 소통이 이제 수월하다 보니까 이 불필요한 소통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좀 이렇게 소통이 막 이루어진다는 거. 제가 느끼는 측면에 좀 단점 측면에서는 이 단체 카톡, 이 단톡의 폐해가 많이 큰 것 같아요. 물론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업무적인 측면이나 또 어떤 사적 영역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워낙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단체 카톡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장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 단체 카톡 부분이 너무 많은 내용들이 좀 일방향적으로 마구 전달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다 보니까 뭐 밤늦게 그냥 10시가 넘어도 많은 분들이 단체 카톡에 하나씩만 올려도 뭐 많은 카톡가 뭐 물론 무음으로 해놓고 되지만은 무분별하게 그냥 단체 카톡에 의해서 소통이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어떤 시간 낭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전화 한 통화로 짧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인데, 카톡을 향해 여러 번 주고받으면서 뭐 시간적으로 한 1분 안에 그냥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점인데, 여러 번 카톡을 주고받고 또 뭐 어떤 부연 설명을 하고 또 어쩌면은 불필요한 어떤 그 내용을 더 추가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커뮤니케이션 시간 낭비가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무엇보다 소위 진정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카톡으로는. 그러니까 영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소통이라 하면은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탐구하고 진실을 발견하는 데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 이성 소통도 있고, 풍부한 감성으로 배려의 마음을 전하는 감정 소통도 있는데, 인간 대 인간이 소통을 할 때는 비전이나 희망이나 어떤 의미, 가치 등을 감명 깊게 전달하는 어떤 영감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 무분별한 어떤 카톡으로서는, 그런 어떤 첨단 기술 플랫폼으로는 그런 영감 소통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이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도 풍부하고 감동적인 내용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지만은,
워낙 쉽고 원활한 어떤 소통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영감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감 소통을 하려면은 어떤 음성을 듣는 전화 통화나 특히나 이제 만나서 하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기도 한데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효율성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만날 필요는 없죠. 특히나 요즘 뭐 언택트 시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는 만남도 쉽지 않기 때문에 카톡이 절대적으로 좋은 어떤 그런 매개체로 활용이 되긴 한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두 분의 이제 좋은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추석 명절 전에 인사도 드리고 뭐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여러 가지 소통의 결과물도 나왔고 역시 만남을 통해서 영감 소통이 되는구나. 이걸 좀 뼈저리게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느끼지 못한 만남을 통해서 느낀 어떤 그런 소통을 묘미를 영감 소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또 했습니다. 유승용의 시사 리더십. 최근에 그 신태균 전 삼성 인력 개발원 부사장이 최근 어떤 그 첨단 기술의 어떤 플랫폼에 의해서 소통의 어떤 플랫폼의 발달로 해서 좀 이렇게 감정이 메마르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인간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좀 콕 집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잠깐 보면은 물질은 풍요로워지는데 정신은 가난해집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생각은 고갈됩니다. 인공지능은 도처에 깔리는데 인간 지성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 시대의 폐해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카톡의 어떤 그 단점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특히 소통하는 걸 보면은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90% 이상이 거의 카톡 아니면 페메라 그죠? 페이스북 메시지 등의 SNS 소통하고 있는데 SNS 간편 소통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감성과 지성이 좀 메마르고 있지 않나라는 좀 우려가 들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우리 어른들, 특히 부모들이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리더십은 결국 올바른 영향력인데 특히 기업, 이 카카오톡 서비스하고 있는 다음 카카오, 이 소통의 어떤 부작용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좀 더 사력 있게 고민을 해서 카카오톡이 좀 기업 시민으로 거듭나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조금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곧 추석 연휴인데 추석 연휴쯤 되면은 그 문자 인사 엄청 많이 오죠. 근데 상대 이름이나 호칭 넣지 않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어떤 추석 인사 문자, 단체 문자. 이거 제발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받아도 이렇게 감동이 없고 또 누가 보내도 오히려 역작용도 있고 되게 좋은 의미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데 그렇게 뭐 썩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전화 한 통,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전화 한 통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석 명절 보름달 크기만큼 큰 소원 성취하시고 행복한 연휴